예, 조선일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최근에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하지 않는데요. 저도 국민이거든요.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거짓말을 했는 것이다.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그런 거 사라졌다. 폭넓은 자유를 허용한다. 오케이. 그러나 여기는 미국이 아니에요. 그 법을 바꿔야 됩니다. 왜 이재명 씨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재명 씨는 계속해서 뭐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재판을 지연해 왔습니다. 윤석열이 지 마누라 지키려고 정치를 해왔는 것처럼 이재명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을 사용했습니다. 제1당을 거대 야당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유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판결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떨어졌는데 2심에서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실형을 떨어졌는 것을 2심에서 무죄를 떨어지는 게 확률상 얼마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총 재판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길게 늘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는 재판부의 존엄성에 대해서 한껏 죽여 세워줍니다. 그러나 자기의 불리한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은 갑자기 정치 재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을 앞세웁니다. 나는 국민에게 심판받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법치를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윤석열을 탄핵시키자고 할 때는 법치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겠냐고 하면서 그 돌멩이 던지고 미 문화원에 불지르던 반미 투쟁가들이 갑자기 친미적인 미국 눈치 보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아연실색하게 했었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 박근혜, 이재용, 최서원 씨 마녀로 몰아가지고 때려잡을 때는 다 잘한다고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우리 특검. 제발 이런 말 듣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치 정신병 좀 빼내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균형추라는 것을 좀 만들기 바래요. 윤석열 좋다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을 키워줬는데 어딜 배신해? 라고 이제 정오심이 삭트기 시작했었겠죠. 어쨌든 그것만 놓고 봤을 때도 얼마든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국민의힘에서는 사퇴하라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정치재판이다라고 합니다. 국민 할 거면은 집권은 왜 합니까? 이것은 그 연원을 따라 올라가면은 루소의 일반 의지, 인민민주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리할 때마다 국민 나가서 싸워 이러면서 자기가 깃발을 들죠. 국민 할 거면 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왜 권력을 차지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국민들이 전자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인민의 일반 의지를 떠받들어 가지고 내가 마지막 도장을 찍겠다. 그러므로 나는 수령 아바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 타령하는, 지금 제가 이재명의 책에도 보면은 저기 핵심이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분명히 바로 최근 책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실행자는 누구입니까? 국민이라고 앞세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민 다수는 포퓰리즘에 찌들기 일수이고 그 저질화된 인민의 뜻을 받들어 수령 아바인 내가 결정을 하겠다. 이재명 씨는 경기도지사 할 때도 불법 포장마차 철거할 때 보면 굉장한 폭력성을 보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법치죠. 법치. 그러면서 김석기 의원이 용산에서 그 불법 시위에 대해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했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폭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주 4.3에 대해서 마찬가지. 국가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씨는 경기도지사를 운영할 때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도정이 갖고 있는 폭력을, 공권력을 유감없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국민 탈영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것은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두가 나왔을 때 과거에 토론회에서 남경필, 김부겸, 정규재 주필, 또 누구죠? 노회찬. 맞죠? 권력은 공유하는 거라고 남경필이가 흰소리를 했었거든요. 허튼 소리를 했거든요. 권력은 공유하는 거라고. 권력은 공유가 아닙니다. 권한이고 책임인 것이죠. 권력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걸핏하면 위대한 국민이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힘 정당 이름도 그렇잖아요. 걸핏하면 국민을 내세우는 것은 권한은 내 마음대로 휘두르되 책임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했다라고 숨어들 때 쓰는 말입니다. 비겁한 정치인들이 쓰는 말이 주로 국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박정희 독재다, 이승만 독재다, 독재 탈영할 때 그 지도자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용감해요.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은 권총을 품고 잤습니다. 북한 공산군에게 붙잡혔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지도자죠, 이승만. 박정희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총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설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지독한 독재를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을 떠안았던 겁니다. 그 큰 책임을. 이재명 씨 윤석열 계엄령 선포했을 때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용기 없는 사람들이 국민을 내세워요. 국민 파리를 하거든요. 보세요. 민주당의 이재명 씨가 민심 챙기기라고 하면서 선거운동 요새 다니고 있습니다. 병장 모자 쓰고 뭐 웃고 다니고 하거든요. 해맑게. 근데 자당 의원들은 이렇게 또 연쇄 탄핵범들처럼 또 하고 있습니다. 연쇄 탄핵범들처럼이 아니고 연쇄 탄핵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이렇게 말하겠죠. 바깥에서 뭔가 막 깨지고 말이죠. 쇠파이프 소리가 들리고 막 오당탕탕 소리가 들리니까 떡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 밖에 무슨 소린가요? 라고 하니까 글쎄요, 동생들이 와 있나? 내가 밖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는 조폭 두목 같은 소리를 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쟤들 좀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에이, 좀 살살 달아라고 했더니 사람을 이렇게 해놓으면 되나? 응? 아이고, 얼굴이 많이 상했네. 피범벅을 만들어놨네. 내가 이렇게 하지 마라 했잖아.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가세요. 존칭어까지 써가면서. 그 두들겨 맞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선생님도 빨리 불지. 동생들, 거친 동생들한테 그 뭐 하려고 그래 버텼다가 이렇게 험한 꼴 당해요. 다음부터 이러지 말고 쉽게 말해요. 쉽게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영화에서 묘사되는 그런 조폭 두목 같잖아요. 지금 일당 일극 체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민주당에서 자기 부하들이잖아요. 완전 부하들. 꼬봉들은 이렇게도 합심 단결해가지고 연쇄 탄핵 하는데 이재명 씨는 가든 난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해맑게 선거운동한다. 되났습니까 이게? 이재명 캠프가 어떻다, 이재명의 당원들이 어떻다, 이재명 당의 의원들이 어떻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자체의 문제거든요 이게. 자 보세요. 계엄 핵심 역할을 했던 방첩사, 정보사, 축소 재편해야 된다. 구실 삼는 겁니다. 또 성공해 정해구 그런 인간이 또 이제 들어와야 되겠네요. 우리 문재인 때 잘 봤죠? 여기도 나옵니다. 조선일보 북한 용덕동에 핵시설 최근까지 가동 정황이 있다. GP 폭파도 다 쇼였죠. 다 속였던 겁니다. 유엔사까지 속였던 겁니다. 문재인 씨가. 평화가 왔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 당에서는 9.19 군사 합의 복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질 거 없어요. 문재인 정권과. 경향신문입니다.
판사들은 왜 권위주의 정권에 쉽게 굴복하나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뻔하죠. 최근 판결을 두고 조소하는 겁니다. 판사들은 왜 권위주의 정권에 쉽게 굴복하나? 그런가요? 김명수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판결에 대해서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전부 다 윤석열 때에 임명한 것이다. 그러면은 문재인 때 임명했던 판사들이라면 내용이 바뀌겠네요. 그렇잖아요. 그 두 명은 다르게 또 반기를 들었으니까. 이랬던 저랬던 간에 우리나라의 사법은, 법치는 지금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이냐, 대부분이냐, 법치냐, 인치냐, 인치냐. 지금 한국은 인민주의적 속성이, 그게 단초가 박근혜 탄핵 때부터였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그 전부터도 계속 시그널들은 있었죠. 광우병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요. 쭉 있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박근혜 탄핵이었습니다. 정유라 말 두 마리를 스폰했는데 경제적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정유라는 왜 학교를 빠지고 대회에 나갔느냐.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정유라. 그 마상 스포츠. 대한민국의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 학교 빠지고 출석 안 하고 운동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머리 털난 사람 치고. 그리고 그 홍보요. 동네 축구 조기에도 무슨 식당이라고 하면서 유니폼 스폰해준 그 선배의 어떤 가게라든지 회원의 가게 이름 덕지덕지 붙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인들 어떤가요? 저거 우리 모습인데 갑자기 왜 이래? 이게 아니죠. 미국 소고기 계속 먹다가 갑자기 왜 이래? 이게 아니죠. 그냥 쏠려가 버리거든요. 인민민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 친화성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여지면은 국회가 또는 정부가 반응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야, 우리도 빨리 화력 지원해. 클릭해. 지금 예를 들어서 좋아요 누르는 게 비둘기가 상자 속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물이 나오는. 근데 그 규칙적인 게 아니라 불규칙적이어야 더 중독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키즈너의 상자인가요? 스키너의 상자입니까? 스키너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들도 좋아요 다다다닥 누르고, 거기 이제 서로 누르는 사람이나 그걸 받는 사람이나 서로 미쳐버리는 거죠. 한국인들, 국민들, 어른들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전부 다 그 청원 게시판에 미쳐가지고 놀아놨던 겁니다. 인민적인 속성으로 계속 치달아갔던 겁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돼 왔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아니라 대부분이 과반이 찬성하면은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인치 사회에 정착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